안녕하세요. 유스칼입니다. 오늘은 퇴직연금, 개인연금 다 가능한 배당 ETF에 대해 분석하고 베스트는 무엇인지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분석 대상 ETF는 주식 또는 혼합형 상품 중에서 배당을 목적으로 출시한 상품을 선별했습니다. 그럼 이 선별한 ETF에 대해서 무엇을 분석할 거냐? 어떠한 원칙으로 운용이 되는지, 과거 수익률은 어땠는지,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분석하고 제 관점에서 베스트를 선정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엄청 깊은 내용은 불필요한 내용이라 생각이 돼서 다루지는 않고 최대한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커버드콜 상품은 제외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분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상품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관련해서는 다음에 영상으로 다뤄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식형 먼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명한 상품이죠. 미국 배당 다우존스입니다. 이 상품은 S&P 500으로 유명한 S&P 글로벌에서 만든 지수를 벤치마크했고 비슷한 ETF로 슈드가 있습니다. 인기가 상당히 많은 ETF인데요. 이 상품은 퀄리티 전략을 기준으로 작동이 됩니다. 퀄리티 전략이 무엇이냐면 법인의 매출이나 비용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내용들을 바탕으로 회사의 손익은 얼마인지, 성장성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순위를 매겨서 투자하는 전략이 퀄리티 전략입니다. 미국 배당 다우존스의 경우 최소 10년 연속 배당 지급한 기업을 기준으로 자기 자본 대비 당기 순이익은 얼마인지, 회사의 현금 흐름은 어떤지와 함께 배당률을 확인해서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과거의 수익률은 어땠는지 배당을 제외한 차트를 먼저 슈드와 IVV로 비교해보면 최종 수익률은 약 100% 차이가 납니다. 연 단위로 보면 12년부터 24년 현재까지 단 2개년도만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배당을 포함하면 최종 수익률은 약 70%로 격차가 줄었는데 연도별 수익률로 보면 앞서 봤던 2개년도에서 4개년도로 증가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장단점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 장점은 어느 정도 검증된 상품입니다. 11년부터 지금까지 잘 운용되고 있는 지수이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상품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장점은 밸런스가 좋습니다. S&P를 기준으로 얼마 전까지 배당 ETF로 운용자금 1등이었던 VYM과 배당 성장으로 인기 있는 DGRW 그리고 슈드로 장기 성과를 비교해보면 파란색 선의 VYM의 경우 인기에 비해서 수익률과 배당 성장률이 다소 아쉬운 성적을 보이고 있고 빨간색 선의 DGRW의 경우 S&P와 비슷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지만 배당이 아쉽습니다. 반면에 노란색 슈드의 경우 수익률과 배당 성장 측면에서 적절하게 밸런스를 맞춰서 투자되고 있어 보입니다. 물론 미래는 아무도 모르지만 지속 가능하다면 좋은 상품으로 보여집니다. 반면에 단점은 지루하다. 이 한마디로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리스크 앤 리턴 관점에서 볼 때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비교적 안정적인 회사에 투자가 되고 있다 보니 최근같이 성장주 위주의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성적을 보입니다. 연금 계좌의 경우 현재 타이거, 솔, 에이스 ETF가 있는데요. 주가, 배당 모두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배당도 많이 주고 주가 수익도 좋은 건 없고 주가 수익에 신경 쓸 건지 배당에 신경 쓸 건지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중간을 선택해도 좋고 중요한 건 운용사에서 로직을 살짝만 틀어도 결과가 달라지니 뭐가 좋다 딱 정할 수는 없지만 현 데이터를 기준으로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볼 건지 제가 자료 보여드렸으니 결정은 쉬울 거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노블로 유명한 배당귀족 ETF입니다. 슈드와 마찬가지로 S&P 글로벌에서 제공하는 지수를 벤치마크한 상품이고 이 ETF의 경우 S&P 500 중에서 최소 25년 이상 배당금을 인상한 기업에 동일한 비중으로 투자하는 심플한 ETF입니다. S&P 슈드와 함께 노블 장기 성과를 비교해보면 파란색 노블이 빨간색 슈드보다 높지만 배당금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국내 버전으로 최근 성과를 비교해보면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수익률과 배당 모두 성과가 좋았습니다. 이 ETF의 장점은 S&P 500의 구성 종목에서만 투자된다는 점인데요. S&P 500에서만 투자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우리에게 신뢰성을 주는 장점이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S&P 500에 투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S&P 500을 구매하면 구매할수록 배당귀족 ETF가
간접적으로 수혜를 받습니다. 투자는 기본적으로 수요가 있어야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S&P의 수요로 간접 효과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점은 배당률이 낮습니다. 배당률보다는 배당 인상과 지급에 포커스가 되어 있고 동일 비중으로 투자되는 상품이라 그런지 생각보다 배당률이 낮습니다. 배당률이 높으면 좋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 기준으로는 아쉽습니다. 세 번째, 배당킹 ETF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배당귀족 ETF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S&P 500의 영역에서 S&P 종합 1500으로 변경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수가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상품이고 지수로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변동성이 굉장히 낮은 상품입니다. 연 배당률은 2.5에서 3% 정도 기대할 수 있고 상장된 상품으로 비교해보면 벤치마크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ETF의 장점은 경기 변화에 민감도가 낮다. 단점은 이걸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엄청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에게는 포트폴리오상 괜찮을 수는 있는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으로 혼합형 상품인 글로벌 인컴 탑10 ETF는 미국 상장 ETF 중에서 높은 배당률과 분배 일관성이 우수한 ETF 10개로 구성한 ETF라고 소개되어 있는데요. 회사채, 배당주, 커버드콜로 조합된 ETF입니다. 제가 시작 전에 커버드콜 상품은 안 다룬다 말씀드렸는데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커버드콜이 있는지 모르고 구매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이번 내용에 포함했습니다. 이 상품은 재간접 ETF라서 각 ETF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장점은 높은 배당률, 단점은 계좌가 우하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혼합형으로 멀티에셋 TIF입니다.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면서 안정적인 인컴 수익을 추구하는 액티브 ETF라고 소개되어 있는데요. 타이거 블로그로 가면 투자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이건 아마도 방법을 공유할 수 없다라는 의미로 생각이 들고 그냥 알아서 잘 하겠지 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구성 종목 볼게요. 보유 종목은 158개, 그 중에서 주식 40%, 채권 60%이고 채권의 경우 미국 국채와 미국 회사채 반반씩 있습니다. 주식의 경우 111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슈드와 VIM을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주식 중 대부분 S&P 500에 포함된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배당 다우존스와 비교해보면 수익률은 큰 차이가 없으나 채권을 보유 중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고 금리가 내려가거나 하는 특정 상황 외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는 벌어질 겁니다. 배당은 월 평균 0.29%, 1년으로 환산하면 3.45% 정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ETF의 장점은 안전자산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퇴직연금의 경우 100%로 구매 가능하고 성과가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 그리고 자산 배분이 괜찮게 되어 있다는 점. 단점은 방법론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있는데 아까 보셨던 구성 종목을 보면 패시브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막 크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닌 것 같긴 한데 그치만 신뢰성 측면에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하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ETF 소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유스칼이 생각하는 베스트는 무엇이냐? 바로 TIF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유는 자산 채권의 적절한 밸런스, 여기에 적절한 배당률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어서 시장의 다양한 상황에서도 적절한 수익률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TIF를 베스트로 선택했습니다. 그치만 아마도 제 예상으로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 포기 못하실 겁니다. 저 또한 그런데요. 그렇다면 같이 접근해 보는 것도 분산 투자 개념으로 괜찮지 않을까? 또는 퇴직연금 계좌의 경우 안전자산으로 접근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무엇이든 몰빵은 비추천 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